여러 애니 캐릭터들이 자기 애니에서 튀어나와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는 상상을 해봐. 현실에선 다들 서로 싸우기 시작해. 어떤 애들은 그들을 이 세계로 데려온 악당을 물리치려고 힘을 모으고, 또 어떤 애들은 이 창조자들이 가득한 세상은 죽어야 한다고 믿어서 악당 편에 서지. 결국 창조자들 때문에 그들은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우자아키 분노가 자기 애니 창조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해봐.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얘기야. 끝까지 꼭 봐야 해. 이 이야기는 평범한 세상에서 시작돼. 일본인들은 모두 애니랑 게임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지. 어느 날 기차역에서 수수께끼의 소녀가 자살을 시도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곧이어 소다 미자시노라는 소년의 삶을 따라가게 돼. 그는 애니랑 게임 캐릭터들이 온 세계의 영웅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하지만 소다는 그런 캐릭터들과 달리 그냥 평범한 내레이터일 뿐이라고 느껴. 집에 돌아오면 소다는 그림 그리는 앱을 켜서 작품을 시작하지. 근데 영감이 안 떠올라서 결국 포기하고 말아. 그래서 기분 전환하려고 애니를 보기로 해. 근데 애니를 보던 중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마치 바이러스가 그의 기계에 침투한 것처럼. 갑자기 소다가 보고 있던 애니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애니 세계에선 주인공 셀렌티아가 거대 로봇을 타고 엄청난 힘을 가진 수수께끼의 여성과 맞서고 있어. 셀렌티아는 그 여자가 혼자선 절대 이길 수 없는 적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계속 싸워보려 해. 하지만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아. 이에 알타이르는 자기 창조자가 셀렌티아를 무척 좋아했던 인간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셀렌티아가 아직 자신의 진짜 힘을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여 그 말과 함께 알타이르는 마법 바이올린을 꺼내 단 한 번의 소리로 셀렌티아의 로봇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알타이르는 이어서 여러 개의 검을 던지고 그걸 본 셀렌티아는 뒤에서 지켜보던 소다가 공격당할 걸 알고 구하러 뛰쳐나가. 그 순간 알타이르는 소다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지. 그리고 알타이르가 투사체로 죽이려 할 때 소다는 어쩐 일인지 현실 세계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소다는 부엌으로 가서 음료수를 마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셀렌티아가 칼을 들고 달려와서 그를 죽이려 해. 하지만 그의 엄마 목소리를 듣고는 물러서고 엄마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셀렌티아는 다시 칼을 겨누며 소다가 적군의 편이냐고 묻지. 소다는 얼른 자기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셀렌티아가 친구를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해도 아무 말 없이 계속 침묵해. 다행히 거의 죽을 뻔한 순간 용기를 내서 셀렌티아에게 자기가 보고 있던 건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설명해 셀렌티아가 믿지 않자. 소다는 셀렌티아가 주인공 중 하나로 나오는 책과 게임을 보여줘. 소다가 자기 딱 개인적인 정보까지 다 안다고 알게 되자 셀렌티아는 부끄러워서 바닥에 무릎 꿇으며 얼굴이 빨개져 죽을 지경이 돼. 그런데 얘기하기도 전에 알타이가 소다 창문 앞에 나타나서 셀렌티아한테 여긴 자기 세계가 아니라 신들이 만들어진 신들의 세계라고 알려줘. 알타이는 셀렌티아에게 이 세계에서의 인물을 더 이해하려면 같이 가자고 하지만 셀렌티아는 거절해. 알타이는 그런 셀렌티아한테 말을 걸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는 거라고 판단해. 알타이가 공격을 시작하고 셀렌티아는 비행 능력을 써서 도망가기로 해. 그런데 소다가 비행 경로에 끼어들면서 둘 다 아무 상관없는 아저씨 채에 박아버려. 셀렌티아는 이 기회를 틈타 브라질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 아저씨 차를 훔쳐서 길거리에서 미친 듯이 운전을 시작해. 소다가 어떻게 그런 차를 몰 줄 아냐고 묻자 셀렌티아는 자기가 몰던 마스터들에 비하면 쉽다고 대답해. 그래서 둘은 계속 달리고 소다 덕분에 조용한 골목길까지 도착해. 거기서 셀렌티아는 드디어 소다가 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알타이가 소다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누구냐고 물어봐. 그때 소다가 대답하려는 찰나 알타이가 자신의 힘으로 차를 공격해 뒤집어버리며 셀렌티아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해. 하지만 셀렌티아가 계속 명령을 무시하면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고 경고해. 그래서 둘은 하늘에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구경만 해. 싸우면서 셀렌티아가 다시 묻지. 여기가 무슨 세계인지, 알타이의 진짜 목표가 뭔지. 알타이는 대답해. 여긴 나쁜 신들의 세계고 자기 목표는 저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라고. 하지만 셀렌티아는 전혀 이해 못하고 공격당하려던 순간 다른 게임 캐릭터가 나타나서 엄청난 미사일로 알타이를 공격해. 그 캐릭터 이름은 메터라. 알타이를 물러서게 만드는데 성공해. 셀렌티아는 메터에게 다가가서 진짜 이게 창조주의 세계가 맞냐고 묻지. 메터라는 그렇다고 답하며 이 세계에서 그들의 삶은 모두의 오락거리일 뿐이라고 알려줘. 그 정보를 듣고
셀렌티아는 소대게에 미소 지은 뒤 메터라와 함께 떠나 소다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약하고 쓸모없는 조연일 뿐이라 둘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낫겠다고 이해해 이 모든 일이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정부가 곧바로 은폐하려고 움직였어. 그래도 사람들은 외계인이나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지. 소다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알고 집으로 돌아와.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셀렌티아랑 메터라가 있더라고. 곧 셀렌티아랑 메터라는 배고프다며 소다한테 시장에 데려가라고 강요해. 소다만 아는 사람이라서 방에 돌아와서 세 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 얘기하는데 메터라가 셀렌티아한테 자신은 망가 캐릭터고 이야기까지 TV에 나왔다고 자세히 설명해. 메터라는 유명한 게임 캐릭터고 소다도 그 말이 맞다고 확인하며 게임에 꽤 시간을 쏟았다고 털어놔. 메터라는 소다가 자기 세계에선 영웅 혹은 플레이어였다는 걸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그 영웅이 모든 걸 오락거리로만 여기던 사람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 소다는 미안하다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사과해. 셀렌티아는 메터라 덕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고 결국 자기랑 자기 세계를 만든 건 소단의 세계 사람들이라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해. 그래서 셀렌티아랑 메터라는 알타이에게 진짜 야망이 뭔지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소다와 협력하기로 해. 그리고 소단의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은혜로 노예가 되겠다고 덧붙여? 하지만 소다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이 애니는 액션물이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 그런데 셀렌티아랑 메터라가 뭔가 해주고 싶어 해서 소다는 방 청소를 부탁해. 자기 방이 엉망이었거든. 청소 마법을 쓰고 나서. 소다와 두 히로인은 카페로 가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더 얘기해. 거기서 메터라는 소다 세계와 자기네 세계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말해. 첫째, 두 세계는 독립적으로 공존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세계가 상호작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다 세계 인간들이 자기네 세계를 마치 허구처럼 창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하지만 메터라는 소다 세계가 너무 세밀한 정보들로 가득해서 케첩 없는 햄버거 하나까지도 자기 세계에 맞먹는 정보량이라고 설명해. 결국 그 세계 인간들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세계를 진짜로 창조하는 셈이라는 거야. 메터라는 알타이랑 처음 만났을 때 알타이가 모든 애니나 게임 캐릭터가 소다 세계 존재를 알면 분노할 거라고 말했다고 해. 그래서 알타이는 이벤트 콜리전이라는 심지어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사건을 일으키도록 창조에 개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하지만 메터라는 알타이의 진짜 속셈도 두 세계가 왜 아직 존재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해. 소다는 자기 세계조차도 다른 세계의 인간들이 쓴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했어. 이에 실레시아는 모든 세계를 더 잘 이해하려면 알타이르를 만나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소다는 알타이르는 완전 미스터리라서 아무리 조사해도 전혀 정보를 못 찾았다고 설명해. 그런데 실레시아는 이상하게도 알타이르는 소대대에 알고 있어서 더 조사해서 알타이르가 누구고 소다와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하지. 이 말을 들은 메터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 그리고 소다 집에서 그는 메터라와 실레시아를 만든 창조자들에 대해 연구를 시작해. 인터넷에서 자기 사진을 보던 실레시아는 자신도 모르게 몇 명이나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껴 실레시아와 메터는 소다가 애니랑 게임을 좋아하는 걸 알아차리고 소다 책장에 있던 수상한 책을 보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해. 하지만 소다가 그걸 빼앗아 다시 가져가며 그냥 옛날 그림들 그린 노트북일 뿐이라고 말하지. 그 두 소녀는 몰랐지만 소다는 18세 이상 대상 아트도 만들고 있었어. 이에 메터는 소다가 스토리 창작자임을 깨닫고 시작한 걸 멈추면 안 된다며 그의 이야기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응원해. 멋진 세계를 만들려면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대단한 세계를 창조할 때까지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도 말해. 이런 힘주는 말들 뒤에 소다는 드디어 실레시아 창조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장면이 바뀌어 실레시아 창조자가 소덱에서 실레시아 사진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그 코스프레가 똑같아 보여서 깜짝 놀라 작가는 엄청 충격받고 당연히 만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소다 일행은 작가와 만남을 주선해 역으로 향하기로 해. 메테오는 실레시아 작가 마츠발에 대한 여러 리포트를 읽었다고 밝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완전 바보라는 내용도 있었어. 갑자기 마츠바라가 나타나고 실레시아를 보고 엄청 흥분하며 자기 캐릭터랑 이렇게 똑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해. 하지만 실레시아는 자신이 진짜라고 하고 마츠바라는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서 웃으며 진짜 실레시아처럼 연기하고 있다고 말해. 그러자 실레시아는 칼을 그에게 겨누며
다시 한번 자신이 진짜라고 말하지.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기 전에 마마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분명히 소다는 메털에게 저 여자는 그냥 또 다른 애니 캐릭터라고 재빨리 설명해. 마마카는 소다 일행에게 자신이 방금 알타이르와 대화했고 신들의 세계 존재를 알게 된 후 알타이르 편에 서기로 했으며 실레시아와 메터라의 지원을 정말 원한다고 밝혀 이에 실레시아는 창조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해. 이 말을 듣고 마마카는 반발하며 즉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해. 마마카가 마법소녀로 변신하고 주변에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레시아와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 마마카의 마력이 폭발하면서 주변이 완전 난장판이 돼버려. 그리고 전투 중에 우리는 시레시아가 마마카랑 맞설 힘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 이 싸움을 지켜보던 시레시아의 창조자, 본인이 그녀의 강력한 갑옷 없이는 이게 힘의 한계라고 말해.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마카가 특수 마법을 써서 시레시아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려. 이 순간 마마카는 시레시아 몸이 멍투성이인 걸 발견해. 그리고 자신이 초래한 파괴도 눈치채고 자신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으로 파괴가 없었다며 적들이 한 번도 피 흘린 적 없다고 사과를 시작해. 하지만 시레시아는 지금 와서 착해지려 하지 말라며 이미 마을 전체를 박살냈고 자신도 완전히 두들겨 팼다고 말해. 마마카는 절망에 빠지고 자신이 착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또다시 폭력으로 밀어붙여. 이건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오는 클리셰지. 마마카가 초강력 마법을 발동하는데 이 마법이면 시레시아를 쉽게 죽일 수도 있어. 모두가 마마카의 안위를 걱정하지. 하지만 시레시아는 무라쿠지라는 남자에게 구해지고 그 남자는 마마카 앞에서 자신이 이 세계의 최종 보스라며 엄청 강력하고 1대1로 마마카가 이길 수 없다고 밝혀 또 한 명의 상대자가 나타나자 마마카는 자신의 주장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 마마카는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며 울음을 터뜨리고 사과하며 자신은 착한 애라고 말해. 하지만 무라쿠지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며 한 도시를 박살내고 여자애를 두들겨 팼으면 이제 바로 패배해야 한다고 말해. 게다가 마마카가 아디의 동맹이라서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그런데 무라쿠지가 마마카에게 공격하려던 찰나 말을 탄 여자가 나타나서 무라쿠지와 잠깐 검을 교차하고 그 여자는 앨리스라고 불리며 마마카를 붙잡아 싸움에서 도망치기로 해. 그 다음 소다와 마츠바라는 설리를 만나러 가기로 해. 하지만 설리는 그들이 가까이 오는 걸 막고 검을 무라쿠지에게 겨누며 일단 그의 진짜 속셈을 알고 싶다고 말해. 그러나 설리는 너무 많이 맞아서 결국 땅에 쓰러지고 말아. 이 모습을 본 남자. 영상 편애를 위해 귀여운 별명 쿠드라 부를 건데 그는 모두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얼른 떠나자고 제안해. 그래서 다 같이 식당으로 가고 쿠드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소다는 설리에게 얼른 병원에 가서 빨리 낫자고 말해. 하지만 설리는 자신은 일반인보다 내구력이 훨씬 강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그 말을 듣고 메터는 쿠드에게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냐고 물어봐. 쿠드는 자신이 비디오 게임의 산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 모든 게 되게 웃겼다고 대답해. 쿠드는 이 세계의 신들은 그냥 인간에 불과하며 자신의 세계 역사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해. 문제는 많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행복했으니까 설리도 그 생각에 동의하며 창조자를 만나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밝혀. 그리고 창조자와 창조물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쿠드는 마츠바라에게 설리의 힘을 바꾸려고 그녀의 역사를 고쳐본 적 있냐고 물어봐. 그들이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쿠드는 모두를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욕해. 알타이가 신들의 세계에 캐릭터들을 데려올 조건을 알아챈 건 쿠드가 꽤 똑똑하다는 증거지. 알타이는 인간들에게 중요한 유명 캐릭터들만 데려왔던 거야. 알타이가 군대를 모으려 하는 거나 알지만 쿠드는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자기 할 일만 하겠다고 해. 하지만 언젠가 그들의 그룹을 도울 거라고 약속해. 쿠드가 떠나고 모두 마츠바라 집으로 가서 설리 게임과 애니를 그리는 소녀를 만나. 그 소녀 이름은 마린이고 판타지 세계 캐릭터들이 현실에 온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마츠바라는 자신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 하지만 자신이 직접 설리의 인간 상식을 초월한 전투를 봤기 때문에 설리와 메테라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하지. 이 말을 듣고 설리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자신이 마마카에게 진 건 마츠바라가 그렇게 써놨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들을 지켜보던 메터는 창조자와 창조물 관계가 마치 부자 관계 같다고 말해. 그 후 메터는 마린에게 설리의 이야기를 바꿔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창조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바꾸면 어떤 힘이 생길지 알아보려 한다고 설명해. 새로운 힘을 써본다면 신들의 힘이 캐릭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다고 해. 이 말을 들은 마츠바라는 설리 대본에 강력한 마법을 추가하려고 시도해. 하지만 설리가 그 마법을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왜 안 되는지 더 알아보려고 매터는 마린에게 그 힘을 쓰는 설리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해. 이 그림에 내러티브 컨텍스트가 없어서 마츠바라는 스토리를 만들 테니 다른 방에서 기다리라고 모두에게 말해. 거실에서 마린은 설리 옷을 보고 싶어 하고 옷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예쁘다는 걸 보며 자신이 디자인했지만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거라 이렇게 예쁜지 몰랐다고 말해. 그 말을 하고 마린은 설리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하지만 설리는 애니메이션 소환사라서 자신의 미래 이야기를 잘 모르고 마린에게 스포일러 그만하라고 부탁해. 현재를 즐기고 싶대. 그때 마츠바라가 설리의 새로운 힘에 관한 콘셉트를 들고 오고 마린이 스토리를 그리는 동안 소토는 그녀의 그림 솜씨에 완전 집중해. 조금 있다가 마린이 드디어 완성했어. 근데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컴퓨터에 그림을 넣고 디지털화한다고 해서 다들 좀 더 기다려야 했어. 소토가 준 커피를 마신 메터라랑 설리는 완전 신났어. 자기네 세계에는 커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대화 중간에 설리랑 메터라는 다시 소토를 응원해. 절대 꿈 포기하지 말라고. 마린처럼 프로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라고 말이지. 그 후 드디어 설리의 그림이 완성됐어. 근데도 설리는 그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설리는 마츠바라랑 싸우기 시작해. 설리는 그게 사랑 없이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데 메터라는 동의하지 않아. 마츠바라는 분명 사랑을 담아 만들었고 자기 세계만큼이나 창작자도 자기 이야기를 사랑하길 바란다고 해. 메터라는 또 우리 계획이 완전 실패는 아니었고 여러 이론 중 하나만 시험해 본 거라고 모두에게 말해. 이에 소토는 캐릭터를 바꾸는 게 의미 있으려면 그게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게 되어야 한다고 말해.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다들 잠시 무시하지. 이미 늦은 시점에서. 마린이 메터라한테 자기 창작자의 회사에서 일했었다고 말하며 만나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해. 마린은 메터라가 집 없는 상태인 거 알고 둘 다 어린 변태네. 집에서 자지 말고 자기 집 편한 방에서 자라며 제안해. 설리랑 메터라는 그 제안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 결국 메터라는 소토한테 자신은 혐오자가 아니라고 말해. 소라가 이 모든 일에 관련돼 있다는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날 거라고. 며칠 후 마마카랑 앨리스가 하늘을 날며 자기네 세계가 완전 난장판이라고 이야기해. 앨리스가 마마카에게 개인적인 일 처리하려고 어떤 장소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다른 한편 마린이랑 메터라가 만들어진 회사에 같이 도착하는데 경영진이 메터라의 창작자는 이미 죽었다고 밝혀 이 사실을 소토랑 그룹에게 전한 후 마린이 메터라가 커피숍에 갔고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고 말해. 하루가 지나고 메터라는 자기 아파트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해. 그렇게 말하면서 메터라는 지금까지 지구에 대해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싸울지 아니면 지구의 끝을 지켜볼지 고민했다고 털어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고 창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도 세상이 파괴되는 걸 막으려 한다고 해. 그리고 메터라는 드디어 왜 지구가 위험한지 설명해.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세계의 논리를 깨뜨려서 우주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거라고 말이야. 메터라는 캐릭터들이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세상이 더 망가진다고 설명하고 실리스도 이런 느낌을 예전부터 눈치챘었다고 말해. 메터라는 자기 세계의 게임을 해본 후 그 게임 덕분에 자신의 세계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서 지구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해. 그래서 그가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기로 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실리스는 메털에게 인사를 하며 함께 알타이르가 세계를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 싸울 거라고 약속해. 그리고 이 연합을 기념해서 마츠바라는 모두가 먹을 피자를 주문하기로 해. 식사 후 메터라는 알타이르가 파괴적인 인물이라는 걸 깨달았고 알타이르의 진짜 계획 동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캐릭터 세계와 인간 세계 둘 다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걸 본 메터라는 자신과 실리스만이 알타이르와 맞설 수 있지만 소다와 창조자들도 도울 방법이 있고 알타이르에게도 분명 창조자가 있을 거라며 그를 찾아야 알타이르에 대해 더 알 수 있고 어떻게 이길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한편 앨리스는 자기 작가를 알타이르에게 데려가고
작가가 자기 세계를 바꾸지도 못하고 체코로 돌아가지도 못한데 분노하며 폭발해. 앨리스는 심지어 신을 죽일 생각까지 하며 자기 세계가 끔찍하고 폭력적인 건 전부 그 작가 탓이라고 비난해. 그때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아니며 일단 인간에 대해 더 이해하면서 알타이르 계획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알타이르는 자신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고 이 세계는 완전히 달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절차가 필요하며 작가가 앨리스 세계를 바꾸려면 앨리스 본인이 이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작가의 힘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해. 그리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알타이르는 권능이 드러날 때까지 이 세계와 작가를 괴롭히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 대화를 끝내며 저주받은 백발소녀는 반란 창조물들이 아마 그들을 막으려 할 거라고 말해. 그래서 모두가 다른 창조물을 제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해. 나중에 앨리스가 마마카를 만나고 마마카 사진이 그려진 도시락을 먹으며 다시 셀리스와 메터라랑 싸울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 마마카는 알타이르가 한 말을 귀에 깊게 들었지만 아직 다시 싸울 이유를 못 찾았다고 말해. 이에 앨리스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누구에게도 칼을 들겠다고 말해. 다른 창조물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반대하면 무조건 부셔버리겠다고 해. 한편 마츠바라는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유명한 작가에게서 전화가 와. 그 작가는 자기 창조물이 집에 있었고 아무것도 이해 못했지만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으며 이 캐릭터를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마츠바라가 와서 돕겠다고 약속해. 이야기는 몇 시간 전으로 플래시백 되는데 케노야 루이라는 캐릭터 작가가 자기 애니 새 에피소드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 작가가 케노야 세계로 텔레포트 돼. 절망한 작가는 뒷마당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그 순간 케노야의 거대 로봇이 화면 밖으로 나와 작가 앞에 나타나 현재로 돌아와서 마사키라는 작가는 이렇게 많은 멋진 캐릭터를 보고 놀라워하는데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들을 볼 줄 몰랐대. 이에 마츠바라는 케노야가 괜찮은지 물어봐. 케노야가 매우 수줍어하는 타입이라 마츠바라는 마사키에게 일부러 그렇게 쓴 거냐고 묻고 마사키는 케노야를 수줍은 영웅 전형으로 썼다고 답해. 케노야가 드디어 입을 열고 여기 온 게 맞냐고 물어봐. 메터라는 아니라고 답하는데 평행세계라 시간여행 개념이 없대. 메터라는 케노야가 이 세계 인간들이 만든 허구의 캐릭터라며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봐. 케노야는 싸움 중에 아디가 나타나 이 이상한 세계로 데려왔다고 설명해. 아디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케노야는 분노하며 아무것도 이해 못하겠다고 반발해. 방어적으로 그는 어떤 세계도 신경 안 쓰고 좋은 일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해. 치열한 싸움만 하느라 여자랑 데이트도 못했다고 투덜거려. 이걸 듣고 셀리스가 그를 유혹해 그룹에 끌어들이려 하지만 케노야는 그가 너무 어려서 셀리스가 나이 많다고 거절해. 그래서 모두가 탁자에 앉아 케노야와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 시작해. 하지만 오래 얘기할 틈도 없이 갑자기 메터라스톤에서 마법 신호가 발산되고 모두 누군가 침입했다는 걸 알아채. 갑자기 폭광탄이 마사키 집에 떨어지고 폭발 후 강한 빛이 나며 여러 병사가 집을 침입해. 병사들은 집 안 사람들을 항복시키려 하지만 캐릭터들이 저항해. 병사들이 케노야를 잡으려 하자 소녀는 로봇을 소환해 집 구조물을 완전히 흔들어버려. 하지만 병사들이 더 많이 오고 상황을 본 메터라는 지금은 일단 항복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해. 병사 대장이 다가와 사과를 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위부 장관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설명해. 회의에서 키쿠테하라라는 대장이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무례하게 데려온 걸 사과해. 그리고 자신들이 여기 데려온 이유가 애니랑 게임 캐릭터들이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 파괴를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에이키가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쿠지가 총든 노인과 마주하고 있어. 그리고 소다가 말하길. 칼든 남자가 미라쿠치라는데 게임 속 캐릭터래. 에이키는 그가 누군지 알자마자 바로 부하들에게 미라쿠치 창작자를 쫓아가서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에이키가 밝히길. 이미 한 명의 창작자가 납치당했다고 해. 그래서 정부는 이런 캐릭터 창작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 조금 뒤 에이키가 메터라가 정부에서 미사일 몇 발을 훔치는 장면을 보여줘. 메터라가 정부에 엄청난 피해를 줬지만 동시에 몇몇 민간인 목숨을 구해서 정부는 이 사건을 완전히 묵인하기로 했대. 곧이어 에이키가 마츠바라에게 실레시아에 대해 묻는데 아키가 실레시아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마츠바라는 실레시아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해. 이에 에이키는 사과하며 유테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 메터라는 아직 유테라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대답해.
심지어 이름조차 모른다고 해. 사실 그 이름은 내가 이미 알려줬어. 메터라가 아는 건 유테라가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야. 이 말을 듣고 정부위원회 전원이 절망에 빠져.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묻지. 메터라는 아직 세상 파괴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곧 일어날 거라며. 가능한 빨리 유테라를 막을 생각이라고 말해. 메터라는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유테라의 창작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창작자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도 요청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작자의 싸움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세상이 더 불안정해지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에이키는 이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세상을 구하는 임무에도 협력하겠다고 다짐해 참석한 창작자들이 도울 의사를 확인한 뒤 드디어 회의를 마무리해. 나중에 에이키가 메터라와 대화하러 가는데 메터라는 카이를 칭찬하며 겉은 강하고 터프해 보여도 영혼 깊은 곳에는 좋은 사람이 있음을 봤다고 해. 에이키는 메터라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지. 그 모두가 기차를 타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와. 한편 소다는 알타이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 집에 도착한 후 알타이어가 지인 시마자키의 캐릭터였다는 걸 비로소 깨닫지. 인터넷에서 알타이어 애니메이션을 보며 완전 충격받고 왜 이제야 눈치챘는지 혼자 의아해해. 그때 솔리스가 밖에서 나타나 방으로 들어와 소다와 이야기하러 와. 자신의 방에서 소다는 정부가 아직 다른 창작자들과 알타이어에 관한 단서도 못 찾았다고 말해. 하지만 에이키가 메터라와 협력해서 알타이어보다 먼저 창작자들을 찾으려 노력 중이라고 전해 정부에서 제공한 휴대폰 덕분에 이제 서로 간의 소통이 훨씬 편해졌어. 한편 마간이라는 캐릭터가 길을 걷고 있어.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지만 여기가 여전히 일본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계가 일종의 평행 세계라고 믿고 있어. 근처에서 앨리스와 마미가 캠핑 중인데 마가니를 영입하려고 찾고 있어. 대화 중에 앨리스가 마미의 세계가 신들의 세계랑 비슷한지 묻자 마미가 그렇다고 대답해. 하지만 셀리가들과 싸우면서 세상에 끼친 파괴를 떠올리자 너무 슬퍼지고 자신의 세계에는 피도 파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마미는 비록 찾던 사람은 못 찾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해. 그리고 그녀에게는 어떤 힘이나 조건보다도 사람의 친절과 선함이 가장 소중하다고 해. 앨리스는 그런 건 상관없다며 강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다고 말해. 그런 사람만 팀에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리고 마미가 자신보다 가치관이 더 깊다는 걸 보고 앨리스는 마미를 오해했다고 말해. 곧이어 마가니가 서점에 있는 장면이 나와 아주 이상한 책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돈도 안 내고 그냥 나가버리기로 해. 하지만 서점 주인이 결제 안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자. 마가니는 이 책은 자기 거라고 말하고 주인이 도둑이라고 했으니 오히려 주인이 대신 내야 한다고 해. 그때 악마를 소환해 주인을 잔인하게 학살해버려. 몇 시간 후 아키가 현장에 와서 이상한 옷을 입은 여자가 저지른 일이라는 보고를 듣고 또 다른 창조물이 나타났다고 결론 내리지. 그 소식을 메털에게 알리자 이번에는 악당이 등장했다고 판단하고 이미 행사장 밖에 있다고 해. 메터라는 셀렌을 만나서 카노야가 어디 있냐고 묻자 셀렌은 카노야가 거절했다고 말해. 메터라는 카노야가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하지만 다른 곳에선 카노야가 길거리에서 여자들을 꼬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어. 이후 마가니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앨리스와 마미카를 만나. 두 사람은 자신들도 마가니처럼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말해. 근데 마가니가 되게 이상한 캐릭터라 마미카의 정신을 조종하려 해. 그 모습을 본 앨리스가 재빨리 대화를 끊으며 마가니한테 피냄새 난다고 말해. 마가니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그리고 앨리스가 또 나쁘게 말하면 죽일 거라고 협박하지. 이 말에 앨리스가 총을 겨누며 싸울 준비를 해. 하지만 마미카가 둘을 막으며 싸울 필요 없다고 말해. 앨리스는 마가니 같은 살인마랑 같이 있을 수 없다며. 정의가 최우선이고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해. 마가니는 앨리스가 아무도 판단할 자격 없다고 맞받아쳐. 예쁘고 착한 척하지만 결국 전사라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 그래서 말이지. 말을 마치고 마가니는 웃으며 싸우는 거 상관없다고 말해. 앨리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이길 수 없고 결국 앨리스가 쓰는 창에 죽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이 말을 듣고 앨리스가 분노해 마가니에게 돌진하며 죽이려 해. 그때 실레시아가 나타나 마가니를 공격에서 막아주고 사실은 앨리스도 구해줘. 메터라도 옆에 나타나 실레시아가 마가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한 걸 보고 앨리스는 마가니가 죽음을 부르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말해.
실레시아는 동의하면서도 가장 많은 죽음을 가져온 건 바로 알타이어 자신이었다고 반박해. 마미카가 싸움을 막으려 하며 창조물끼리 싸우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에 메터라는 싸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지만 싸움을 부추긴 건 알타이어 자신이라고 말하지. 앨리스는 알타이어 말을 너무 믿는 듯 보이고 메터라는 인간은 한계가 있으며 알타이어가 말하는 신이 아니라고 믿을 이 이유가 없다고 해. 하지만 앨리스는 한마디도 믿지 않고 분노에 차서 그 자리에서 싸움을 시작해. 먼저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지. 그 마법으로 메터라의 방패도 뚫어버리고 실레시아와 메터라를 멀리 날려버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진 실레시아는 앨리스와 결투를 시작하고 마미카는 절망하며 싸움을 당장 멈추길 바래. 그때 블리츠라는 캐릭터가 나타나 앨리스를 도와주겠다고 해. 마미카는 강하지만 겁쟁이라 블리츠가 싸움을 시작하지. 블리츠는 메터라 방패가 너무 강한 걸 알고 총알에 중력 마법을 걸어 완전히 메터라를 격파해. 하지만 블리츠가 마무리 사격을 하려 할 때 마미카가 나타나 그를 막아. 만약 죽이게 놔두면 자신이 괜히 기분 나쁠 거라서 곧 메터라가 깨어나 바위 뒤에 숨어 실레시아와 앨리스 싸움을 지켜봐. 다행히 마미카가 싸움을 막고 서로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럴 거면 친구인 앨리스도 막을 거라고 말해. 그때 미라쿠지가 나타나 싸움에 끼어들고 상황이 더 악화되자 정부가 민간인들이 싸움을 못 보게 접근 금지령을 내림. 싸움은 계속되고 큐지는 블리츠와 맞붙어 한 방에 끝내고 싶어 안달난 상태야. 그래서 자신의 능력 한각을 소환해 앨리스를 공격하고 블리츠에게 다가가 싸움을 시작해. 하지만 마마카가 또 싸움을 멈추고 멀리서 이걸 지켜보던 마가니는 그녀가 순수한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막아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걸 알게 돼. 그때 실레시아가 나타나 마가니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지만 마가니는 이번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고 말해. 이에 실레시아는 마가니 같은 괴물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둘 수 없다고 말하지. 그래서 실레시아가 마가니와 싸움을 시작하려 준비를 해. 하지만 마가니는 이 싸움을 계속하면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해. 그걸 깨달은 메터라는 실레시아가 싸우지 못하게 막으면서 빨리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 한편 미라쿠지가 마마카를 쓰러뜨리고 싸움은 완전히 큐지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마마카는 앨리스에게 싸움을 멈추고 도망가자고 부탁해. 하지만 큐지가 화가 나서 마마카를 때리려 하자 다행히 실레시아가 나타나 그걸 막아줘. 큐지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그가 싸우고 싶은 건 블리츠고 마마카를 때리기 시작한 건 그녀가 싸움을 방해해서라고 해. 그때 카노야가 로봇과 함께 도착하고 혼란을 틈타 앨리스가 마마카를 잡아 도망쳐 블리츠도 떠나기로 하고 모든 게 어찌어찌 잘 풀렸다고 생각한 아키는 차 타서 창조체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해. 그들을 찾자 에이키가 큐지를 연행하겠다고 알려줘. 하지만 큐지는 그냥 따라가겠다고 하며 그래야 블리츠와 맞설 때 더 수월할 거라고 말해. 메터라는 큐지가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마가니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해. 실레시아에게서 마가니가 거짓을 통해 현실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는 걸 듣고 아키와 메터라는 그녀가 진짜 위험하다고 결론 내리지. 그 말을 들은 카노야는 마가니가 어떤 집단과도 손잡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봐. 하지만 실레시아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냉혹한 존재라는 거라고 말해. 큐지는 다음 임무가 마가니를 찾는 거라고 말하지. 그리고 이 세계에 오고 나서 자기 성격이 변했다고 덧붙여. 이전처럼 모든 일에 화내지 않고 그 이유가 다들 각자 대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해. 즉, 이제 각자 성격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니 마가니도 체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걸 수도 있다고 믿어. 이 말을 들은 카노야는 큐지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게다가 성격도 좋고 옷도 엄청 멋지다고 생각해. 큐지는 카노야 로봇도 멋지다고 생각한다며 둘은 금방 친한 친구가 돼. 다른 곳에서 마가니가 여러 음료를 맛보고 있는데 자신이 작가를 바꿔서 능력을 바꾸지 못한 걸 후회하기 시작해. 시도는 모두 실패해서 그냥 재미로 자기신을 죽여버렸어. 그 후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결심하고 자리를 떠 다른 곳에선 소다가 창작자들과 만나고 지금까지 다른 창조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해. 그리고 소다는 블리츠가 만화에서 왔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마츠바라는 당분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다른 창작자들에게 경고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해. 하지만 지금까지 알타이르의 창작자가 누군지는 전혀 진전이 없어. 이 말을 듣고 소다는 조용히 하기로 하고
이에 마사키는 애니메이션 팬들만 알아챌 수 있는 뭔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마리나는 실레시아에게서 소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걸 듣고 그의 그림을 보고 싶어해. 하지만 소다는 자기 그림이 형편없다며 인터넷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떠올려 그래도 마츠바라는 언젠가는 모두에게 그림을 보여줘야 하고 예술가는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해. 소다는 왠지 이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불편해서 뭔가 숨기는 듯 집으로 가기로 해. 실제로 숨기는 게 있어. 마사키는 이제 알타이르가 다른 분야의 캐릭터라서 현실 세계로 캐릭터를 끌어오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추측해. 마츠바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가 그녀를 만들었고 어떤 이야기에서 왔는지 알아내는 건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다고 말해. 저녁에 메터라는 마츠발에게 마가니의 작가가 죽었다고 알려줘. 마가니 작품인 걸 알고 메터라는 마츠바라와 다른 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해. 한편 소다는 지하철에 있는데 갑자기 마마카를 만나 둘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던 마가니가 사악한 미소를 지어 그 순간 마츠바라 일행이 드디어 알타이르의 정체를 알아내고 마사키가 모두 모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소다는 카페에서 마마카와 만나. 그녀가 하얀 머리 여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해. 모두에게 드러난 건 알타이르가 소규모 아티스트 사이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더 깊이 파고든 마사키는 알타이르가 다른 캐릭터와 똑같은 창작물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메터라는 알타이르의 인기 때문에 그녀만의 세계가 확립되었다고 결론 내려 어쩌다 보니 알타이르는 그냥 팬아트가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어. 더 깊이 파고들며 마사키는 창작자의 이름을 찾아냈다고 설명해 그녀의 이름은 시마자키인데 시마자키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해. 마사키의 발표가 끝나고 아키가 큐지와 블리츠의 작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큐지의 창작자는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이유 없이 모두에게 무례해 실레시아의 창작자와 비교되자 큐지는 화가 나서 자기 창작자를 찾아가. 저녁에 소다는 알타이르 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곧 시마자키에게 달린 악플들을 보게 돼. 그래서 슬픈 표정을 짓고 과거에 자신이 한 일들의 죄책감을 느껴 이 때문에 메터라와 약속을 잡고 알타이르에 대해 뭔가 알아냈는지 물어봐. 메터라는 그렇다고 답하고 소다는 매우 슬픈 얼굴로 그녀에게 할 말이 있지만 제대로 말할 수 없다고 해. 그의 슬픈 모습을 보고 메터라는 자신이 그의 친구이며 기꺼이 들어주고 도와주려 한다고 말해. 덕분에 소다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돼. 그는 질투와 시기로 친구를 돌이킬 수 없이 상처 입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 메터라는 소다가 그걸 극복하고 전에 해주지 못한 지원을 친구에게 해주라고 말해. 모두가 질투와 시기를 느끼지만 가장 큰 실수는 그걸 다루는 법을 몰라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는 거라고 해.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지막에 소덱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여 갑자기 전쟁 장면으로 전환. 앨리스가 사나운 드래곤과 맞서고 강력한 번개 마법으로 제압한 뒤 다른 병사에게 생존자가 있는지 물어봐. 하지만 병사는 아이들조차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하고 앨리스는 그 일을 떠올리며 슬픈 표정을 지어 그 순간 마마카가 나타나 앨리스에게 전에 대립했던 걸 용서해 달라고 부탁해. 하지만 앨리스는 마마카의 명예가 그 순간 더 컸던 걸 알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서로 빚진 게 없다고 말해. 마마카는 신들의 세계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며 제한되고 어려움이 많아도 인간들이 영웅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만들고 결국 인간 자신을 돕는다고 앨리스에게 말해. 하지만 앨리스에게 이 세계는 자기 세계만큼 썩었고 신들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걸 전혀 못 느껴 마마카는 자기 신을 좋아한다고 말해. 그 덕분에 구할 세계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기에 이 세계가 파괴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해. 그리고 마법소녀로 변신하며 걸어가고 나중에 소다가 완전 슬픈 표정으로 길을 걷다가 변장한 마가니를 만나 어두운 구석에서 마가니가 소다의 대화를 다 들었다며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고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 이 말을 듣고 소다는 당황하며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가니의 명령에 따르며 연락처를 저장해 다른 장소에서 마마카가 알타이르를 만나 반란을 일으킨 걸 알지만 그건 옳지 않다며 알타이르를 구하겠다고 약속해. 이에 대해 알타이르는 자신이 데려온 모든 캐릭터들을 싫어하고 자신을 거부한 이 세계와 전부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해. 이에 마마카는 복수는 옳은 길이 아니고 알타이르도 변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시마자키라면 그녀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 말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마카는 알타이르의 주먹을 맞아
알타이르는 분노에 차서 마마카를 노려보며 이 세계 사람들은 자기 창조자가 겪은 고통의 절반도 모른다고 말해. 그때 여신이 필요했던 건 단지 지지였는데 이 세계조차 그걸 주지 못했기에 기꺼이 이 세계와 모든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다짐하지. 말을 마친 알타이르는 여러 검을 소환해 마마카를 더 깊이 찔러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은 마마카는 자신의 최강 마법으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몸이 완전히 뚫린 채로 마마카는 날기 시작하며 알타이르의 진짜 의도를 알리기 위해 급히 앨리스를 경고해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너무 약해져서 쓰러지고 그걸 본 건 거리 한복판에 있던 마가니였어. 마마카를 마주한 마가니는 그녀를 놀리기 시작하다가 이 세계가 참 흥미롭다고 말하지. 마마카는 말을 이어가며 마가니에게 앨리스에게 진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해. 메터라 말이 맞고 알타이르는 사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이야. 그때 앨리스가 나타나 마가니가 했다고 생각하며 공격하려 해. 하지만 마마카가 아직 살아있어. 앨리스에게 마가니가 아니라고 겨우 말해. 마마카가 앨리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제부터 마가니가 알타이르와 메털에 대해 할 말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뿐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며 앨리스에게 고마움을 전해. 좋은 사람이 되어줘서. 그리고 자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결국 마마카는 앨리스 품에서 숨을 거두고 앨리스는 마가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로 하고 거짓말하면 꼭 죽이겠다고 다짐해. 마가니는 이에 대해 마마카가 메터라와 죽을 때까지 싸웠지만 결국 전투에서 졌고 죽었다고 대답해. 이 말에 앨리스는 분노로 가득 차 메터라를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다짐하지. 앨리스가 떠난 후 마가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작은 거짓말로 결국 역사상 최대의 전쟁을 불러올 거라고 우리에게 밝혀. 그리고는 또 다른 계획을 위해 소덱에 연락하기로 해. 잠시 후 소다가 현장에 도착하고 마가니는 소다를 보며 웃으며 자신이 소덱에 반했다고 말해. 마가니는 소다가 누군가를 죽인 썩은 인간인 걸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대신 소다가 메터라가타에 붙은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 소다를 더 화나게 하려고 마가니는 마마카의 피가 묻은 스라소니를 보여주며 이 일은 메터라와 소다 탓이라고 말해. 소다는 절망에 빠져. 하지만 소다는 메터라가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해. 그리고 결국 마마카를 죽인 건 아마 타이일 거라고 결론 내리고 결국 모든 게 타이에 대해 모든 걸 파괴하려는 캐릭터라고 말한 자신 책임이라고 생각해. 이 시점에서 마가니가 소다를 보고 더 크게 웃기 시작해. 그녀는 소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말하든가 메털에 대해 거짓말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히든가 둘 중 하나뿐이라고 말해. 그때 규지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서 소덱에 마가니를 믿지 말라고 해. 걔는 그냥 남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썩은 캐릭터일 뿐이라고 말이지. 이 말을 끝내고 규지는 마가니에게 달려들면서 싸움을 시작해. 싸우는 와중에 메터라도 등장하고 소다는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그는 시미자키가 자신의 친구였고 도와주지 못해서 결국 죽었다고 고백해. 게다가 이제 마마카도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소다는 마음이 찢어지고 점점 더 한심하게 느껴져. 하지만 그런 소덱의 메터라는 진정한 친구처럼 다가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신 때문에 죽은 생명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 메터라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가 애니랑 게임 속에서 엄청 좋아하는 영웅이 될 기회라고 말하지. 그녀가 위로하는 사이 규지는 마가니와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는데 강력한 공격을 여러 번 써도 마가니는 웃으며 그가 결국엔 영웅한테 질 바보 같은 악당이라고 조롱해. 이에 규지는 필살기를 쓰기로 결심해. 하지만 마가니는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으로 스스로를 막아내지. 그때 메터라가 나타나 마가니가 인과관계를 뒤집는 도둑 맞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며 그녀를 이기려면 규지가 마지막 주문을 쓰기 전에 그녀를 제압해야 한다고 알려줘. 이 말을 듣고 규지는 자신의 몬스터를 소환하며 이번에 확실히 죽이겠다고 다짐해. 그때 마가니가 웃으며 이 정도 힘으로도 규지는 자신을 못 이길 거라고 말해. 그리고 메터라를 보며 내 적이 도착했어 라고 말하지. 바로 그때 앨리스가 나타나 메터라와 결투할 준비를 하며 그녀를 반드시 죽이려 다짐해. 마마카가 죽은 뒤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앨리스는 이 비극의 책임이 메털에게 있다고 믿고 맞서지. 앨리스는 맹렬히 메터라를 공격하고 메터라는 자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방어하며 설명하려 해. 하지만 앨리스는 아픔에 사로잡혀 진실을 들을 수 없어.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규지와 메터라는 소덱에 다가와 지원을 요청하라고 말해. 그때 마가니가 앨리스에게 동맹을 제안하지. 하지만 규지는 자신이 앨리스의 적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빨리 쓰러뜨리려 해.
싸우는 동안 마가니는 무라규지를 조롱하며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고. 자신이 그 생물을 훨씬 잘 활용할 거라고 비웃어. 한편 소다는 이 싸움 때문에 완전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 존재가 더 많은 죽음만 불러온다고 생각해.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매터라는 앨리스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있어. 절박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소다는 앨리스와 매터라 사이에 끼어들려 해. 그는 둘 사이에 서서 앨리스에게 매터라가 적이 아니라고 설득하려잖아 하지. 다른 싸움에서는 마가니가 규지의 힘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선언해. 그녀는 주문을 외우며 규지를 완전히 조종해. 자신이 힘을 발동하는 순간 그가 공격하게 만들어 이로 인해 싸움은 완전히 그녀 쪽으로 기울어져. 소다는 앨리스를 만나 그녀의 사연에 감탄하며 그녀가 선행만 하고 악행은 하지 않으려는 명예와 의지를 호소해. 하지만 앨리스는 그저 그녀의 슬픈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 어린애일 뿐이라고 말해. 소다는 소리치며 전혀 재미없었다고 응수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녀가 모두를 구하는 히로인이 되길 항상 희망한다고 말해. 그의 가장 큰 바람은 그녀가 모든 꿈을 이루고 적들을 물리치는 거야. 그는 이 전쟁이 아무 의미 없다고도 말해. 하지만 앨리스는 소다가 진짜라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해. 그래서 적어도 마마카를 기리기 위해 메터라의 생명을 끝낼 거라고 해. 소다는 다시 그녀에게 말을 걸어 마음을 열게 하려 하지만 그의 말은 앨리스가 느끼는 고통과 분노의 장벽을 뚫지 못해. 그때 메터라가 일어나 직접 앨리스를 설득하려고 결심해. 메터라는 서로 다른 편이지만 절대 마마카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이에 앨리스는 매우 증오에 차서 진실을 다 알게 되었다고 대답해. 그래서 마마카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해. 소다는 알타이어가 죽였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앨리스는 믿지 않고 메터라를 공격해. 그때 실레시아가 나타나 치명타를 막아줘. 카노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증인으로 등장해. 메터라 상태를 본 실레시아는 앨리스가 저지른 모든 짓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 두 사람은 강력한 공격을 준비해 돌진하지. 하지만 실레시아의 검이 꽃으로 변하고 그녀는 앨리스에게 찔려버려. 그 순간 알타이어가 나타나 실레시아가 찔린 걸 비웃어 그녀가 검과 함께 사라진 장본인이라고 밝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실레시아를 보며 알타이어는 오늘이 모든 걸 끝낼 날이라고 말하지. 설상가상으로 그 순간 군대가 싸움에 개입하러 나타나. 군대와 함께 마츠바라도 등장해 자신이 사랑하는 창조물을 구할 방법을 찾겠다며 실레시아에게 달려가. 그녀 상태를 본 알타이어는 앨리스에게 즉시 목을 치라고 부탁해. 하지만 앨리스가 거절하자 알타이어는 블리츠에게 부탁하지. 그는 실레시아에게 투사체를 발사하지만 규지가 나타나 그녀가 죽는 걸 막아. 그리고 규지는 블리츠와 싸움을 시작해. 도우러 카노야도 알타이어에게 다가가. 하지만 그녀는 카노야와 똑같은 로봇을 소환해버려. 그래서 카노야는 하늘에서 자기 자신과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해. 실레시아는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하지만 마츠바라는 딸이 이렇게 죽게 둘 수 없다고 말해. 그래서 그는 모린에게 연락해 실레시아가 초강력 변신하는 그림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해. 잠깐. 모두가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게시물이 엄청난 빛을 받게 돼. 실레시아는 새 형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해. 그리고 불꽃으로 가득 찬 검으로 알테어 일행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 이 모습을 본 알테어는 전투가 계속되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사라질 거란 걸 깨닫게 돼. 그래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전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해. 그 후 실레시아의 변신은 사라지고 그녀는 다친 상태로 돌아와 모두가 그녀가 죽을까봐 걱정하며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고 요청하지. 근처에서 마가이는 큐조에게서 빼앗은 힘을 이제 손에 넣었어. 그녀는 이 힘으로 이 재미있는 세상에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지. 다행히 몸에 난 구멍 상처에도 불구하고 실레시아는 죽지 않았고 지금은 병원에서 그 부상을 회복 중이지. 희어는 실레시아를 돌보는 의사에게 그녀가 이 세계 출신이 아니라 이 충격에서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 검사 결과가 유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 의사는 자신이 책임감 있는 의사라며 어떤 데이터도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는 인간이 만든 존재라 몸도 인간과 같은 재료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놀라운 재생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여 말해. 희어는 그 재생력은 엄청나지만 그 창조물들도 일반 인간만큼 고통을 느낀다고 대답해. 곧바로 희어는 카노야와 마스키에게 큐조가 힘을 빼앗긴 사실에 대해 묻지. 카노야는 큐조가 마가니에게 패배했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답하고 마스키는 마가니가 적어도 알테어 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냈다고 말해. 마가니는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모두에게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어. 희원은 그래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지는 못한다고 말해. 마가니는 여전히 엄청난 난적이니까 바로 그때 마가니가 다른 사람과 함께 도착하는데 셀리스와 메터라를 매우 걱정하고 있어. 마가니는 둘이 어디 있냐고 묻고 마스키가 둘 다 괜찮고 자고 있다고 달래줘. 희어가 다른 배우들은 어디 있냐고 목선 묻자. 마가니는 아직 마감이 있어서 집에 갔다고 대답해. 희어는 혹시 모르니 경호원을 붙여주겠다고 말해. 이제 셀리스가 병실에서 깨어나고 지켜보던 창조주가 괜찮냐고 묻지. 셀리스는 질문을 무시하고 메터라는 어디 있냐고 묻고 그녀는 메터라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녀의 창조자는 안타깝게도 메터라를 죽어가면서도 친구를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캐릭터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셀리스는 그 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셀리스는 창조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는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며 놀린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총을 가진 것도 다 창조자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한다. 그는 그녀가 죽으면 이야기를 이어 쓸 수 없을 거라며 답한다. 또한 그가 감사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힘에 대해 디자인을 보고 즐긴 모든 사람들이 감사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셀리스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좋아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가 쓴 내용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야 이 세계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신나서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인기 있게 만든 작가를 칭찬한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셀리스에게 이야기를 좋아하냐고 묻고 그녀는 아니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 이야기가 별로 없고 그건 당연히 창조자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에 셀리스는 그가 이야기를 더 추가할 거라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면 당연히 대중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셀리스는 자신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길 원하며 그걸 해낼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한다. 그는 셀리스에게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녀의 창조자는 그녀의 세계에서 사는 게 힘들겠다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걸 만든 사람이 자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 또한 자신의 세계가 다른 세계의 오락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모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창조자는 정말로 그녀의 삶을 단지 오락거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카노야는 소다를 만나고 그가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기에 간식을 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려 한다. 만나자마자 카노야는 기가즈 마키나끼리 싸움이 있을 줄 몰랐다며 말을 건다. 자신의 기가즈 마키나가 원조라서 당연히 이길 거라 말한다. 다음에 알테어를 상대할 땐 한 방에 끝낼 거라고도 한다. 소다는 알테어가 매우 강하다고 말하고 이에 카노야는 아무리 강해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카노야는 실레시아와 메터라가 패배했다는 사실에 걱정한다. 또한 쿠지가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카노야는 소덱에 마가니에게 위협받았을 때 어땠냐고 묻는다. 카노야는 자신도 마가니가 나오는 라이트 노벨을 읽었다며 그녀가 자기 이야기에서 끔찍한 짓을 자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소다 입장에선 아직 살아있는 게 운이 좋다고 말한다. 이에 소다는 자기 찌질한 성격 증후군을 드러내며 좀 더 빨리 모두에게 경고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또한 메터라와 실레시아의 패배를 자책하고 마마카의 죽음에 대해선 더 크게 자책한다. 카노야는 소다가 그만 말하게 하려고 자신이 타고 있는 기가즈 마키나 안으로 데려가 비행을 시작하며 기계 내부에서 늘 보는 풍경을 보여준다. 카노야는 소덱에 이 느낌이 좋냐고 묻고 소다는 아니라고 외치며 얼른 내려달라고 급하게 부탁한다. 구름 위까지 올라가자 카노야는 이 풍경을 보면 바꿀 수 없는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든다고 말한다. 소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묻는다. 소다는 카노야 월드 6화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적하려 하지만 카노야는 화내며 자기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도 관심 없다고 말한다. 카노야는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건 정상이라면서도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자책하며 골몰하는 건 의미 없다고 재차 말한다. 소다는 자신의 애니에서는 카노야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카노야는 자신의 세계를 떠난 후 의무와 책임을 내려놓았다고 답한다. 그래서 이제야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반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소다는 카노야에게 만약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할 거냐고 묻고
카노야는 싸울 거라고 답한다. 카노야는 소다는 자신과 달리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자신은 오직 자신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한다. 이 모든 건 자신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세계를 쓰기 때문이며,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누던 중 아키가 전화로 대화를 끊는다. 소다가 전화를 받고 메터라가 회복했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한다. 소다는 카노야에게 고마워하며 돌아오라고 부탁한다. 도착하자 소다와 카노야는 곧 회복한 메터라와 실레시아를 보고 메터라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메터라는 이제 전략을 제쳐두고 알테라의 창조자를 찾아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다가 끼어들어 알테라의 창조자는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소다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힌다. 또한 알테라의 창조자는 자신의 친구였고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고 모두에게 고백한다. 과거의 소다는 자신의 취향을 공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그림을 올리던 중 한 사람이 그림을 좋아해 가상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오랜 우정을 쌓은 후 그 가상 친구가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작품의 창조자가 참석하는 행사에 가자고 했고 소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다와 친구는 역에서 만나. 친구는 자신의 본명인 시미즈키 유나라고 밝혔다. 그들은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유나는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 그때 소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행사장에서 박스 같은 걸 재빨리 찾아냈고 유나는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더 잘 보려고 슬쩍 빠져나갔어. 다행히 쓰러지기 직전에 소다가 그녀를 잡아서 다시 끌어당겼어. 그는 유나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녀의 안경은 땅에 떨어지고 둘 다 뒤로 넘어지면서 숨을 헐떡이며 방금 일어난 일에 놀랐어. 소다는 그날 이후로 계속 얘기했지만 유나는 결국 둘이 처음 만난 그 사이트에서 엄청 유명해졌다고 말했어. 그는 둘 사이에 거리가 생긴 걸 느끼고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고 했어. 한참 후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여러 사람이 유나를 표절자로 몰아가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어. 그는 유나가 공격받는 걸 보며 외로움이 조금 덜해졌고 속으로는 왠지 모를 만족감도 느꼈다고 고백했어. 시간이 지나 유나가 소대에 메시지를 보냈어. 자신이 많이 힘들었고 예전엔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지만 지금은 혼란스럽다고 했지. 사람들이 윤에 대해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걸 반박할 수 없다고 슬퍼했어. 유나는 소대에 조언을 구했어. 그림 그만둬야 할지 계속 그려도 되는지 물었는데 소다는 끔찍하게 대답했어. 자신은 그런 상황에 없어서 모른다며 조언하지 말라고 했지. 그 뒤로 한참 연락이 끊겼다가 어느 날 사이트에서 유나에게서 알림이 왔고 그게 소다를 걱정하게 만들었어. 메시지에서 유나는 소다와 함께한 시간이 인생 최고의 추억이었다고 말했고 별 이름을 딴 알타이르라는 새 캐릭터 이야기를 썼다고 했어.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남겼지. 소다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얼마 후 유나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게 돼 딸이 죽었다고, 사실 자살이었다고 소다는 눈물 흘리며 이야기를 마쳤고 타카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도 그랬을 거라며 위로했어. 메터라는 소대에 후회하냐고 묻고 책임질 준비가 됐냐고 물었어. 드디어 소다는 남자답게 네라고 대답했어. 알타이르는 비논리적인 힘을 가졌지만 신들의 힘이 그녀를 이길 수도 있다고 말했어. 여기는 신들의 땅이고 그녀를 이길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한편 앨리스는 자신의 창조자를 가둔 뒤 자유롭게 날아가며 그에게 질문을 던져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그에게 소중한지, 이야기 속에서 언젠가 그 세계를 구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어. 그는 자신의 세계를 구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녀뿐이라고 했지.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불행한 곳이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고 말해. 그리고 그의 이야기 역시 힘과 용기에 관한 것인지 그 세계에 정말 정의가 존재하는지 물었어. 그는 아마 그렇다고. 그리고 마지못해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쓰긴 했다고 대답했어. 반대편 화면에선 다들 알타이르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중인데 알고 보니 알타이르의 능력은 오직 창조자한테서 온 게 아니라 인터넷 유저들이 그녀의 능력을 소재로 그린 팬아트 덕분에 생긴 거였어. 그 덕분에 현실에서도 이런 능력을 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알타이르를 멈출 전략을 고민하는데 메터라는 알타이르를 가두는 세계를 만들어 현실에서 그녀의 존재를 끝내고 그 안에서 더 안전하게 맞서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한편 앨리스의 창조자는 자기 이야기 같은 건 완결 안 나도 중간에 취소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뭔가를 꼭 써야 한다고 말해.
그래서 앨리스가 그에게 최선을 다해 자기 이야기를 더 써달라고 부탁하지. 그 사이 반대편에선 여전히 알타이르를 가두는 세계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두고 이야기 중이야. 대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애니만화 게임 관련 모든 회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지. 메터라는 작가들에게 모든 캐릭터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는 크로스오버 같은 필러를 넣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이걸 대중에게 잘 전달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알타이르를 완전히 무찌르자는 거야. 이 영상의 후속편이나 더 많은 애니 요약을 보고 싶다면 꼭 내 채널 구독하고 영상 계속 봐줘.